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는 연이은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여파는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 금리에서 1.25%로 0.25%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지속적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신재동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서 사지 않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면 이게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의 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 금리가 올라가면 그것도 대출 규모가 뭐 몇 억이기 때문에 한 달 이자만 해도 부담이 몇백만 원 수준이란 말이죠. 이게 뭐 올라가게 되면 이자를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수요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수요 요인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급 요인도 있지만 저는 지난 한 2, 3년 2015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것의 약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너무 기준금리가 낮아서 사람들이 돈을 아주 우습게 빌려서 사는 그런 분위기가 주택 가격을 올린 것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수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따라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던 것이 급등하는 정도가 많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작년 8월 이후에 현재 지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금리 상승이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주택 안정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예. 자, 금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 시국으로 지금 되돌아가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자, 물가 상승률에 의한 인플레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그 시장 여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이제 전체 가계 대출 중에서 이렇게 그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는 한 75%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차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큰 돈, 목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대출 금리 예를 들어서 3%로 보고 주택담보대출을 한 2억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된다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이자가 더 증가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시중 대출 금리 보면 뭐 3%짜리 없잖아요. 사실 뭐 거의 지금 뭐 6%, 7%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뭐 DSR 규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대금리 축소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실질적인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구매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저는 또 한 가지 보는 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금리 인상도 있겠지만은 대출 규제가 정말로 지금 시장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쌍끌이로 들어가고 있어서 당분간은 굉장히 그 조정 시기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대출 규제에 대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대출 규제가 DSR 규제 등 해서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조정 시기까지 얘기했는데요. 과연 이 시점을 대출 규제까지 포함된 이 시점을 조정 시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하락으로 지금 전환돼서 내려가는 하락기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이제 그동안 뭐 이제 통계를 보니까 막 전년 동비 15% 이렇게 증가하던 그 주택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긴 했어요. 조금 떨어졌는데 아직 마이너스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냐, 들어가지 않을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대출 규제와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갈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자금 사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요인도 있고, 경기 요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요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분의 1 정도가 금리 요인이고 3분의 1 정도가 공급 요인이고 3분의 1 정도가 뭐 인구 구조라든지 경기 요인이라고 본다고 하면 세 개의 그 주택 가격 상승 요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어느 정도. 근데 이 아까 대출 규제도 지금 정부의 입장이 좀 오락가락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뭐 그냥 대출을 완전히 쪼을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뭐 서민들 경우에는 좀 더 풀어준다 그러고, 그리고 전년 동기비로 대출 증가율을 7%, 8% 나가던 거를 4%, 5% 줄인다고 했으니까 아직도 대출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갈 것인가?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힘든 문제라고 보는 게, 누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 가격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팔려고 조금 기다려 보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가지고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라고 아마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시장 좀 두고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좀 부동산 시즌의 최대 변수는요, 금리도 아니고요. 일단 대통령 바뀌고 보자. 관망세가, 그러니까 이 새 정부가 들어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주택 정책에 큰 어떤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일단 나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 이런 저는 입장들이 굉장히 시장에 팽배해 있다. 따라서 3월 이후 가봐야, 그리고 3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느냐를 보고 저는 이 거래 활성화라든지 가격 안정이 될 것이라고 봐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저는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조정 시기보다는 관망 시기다. 네. 뭐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뭐 그 말씀에 이제는 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소폭 하락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대세하락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 거래량이 뭐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거의 뭐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보더라도 2020년에는 한 8만 정도가 거래가 되다가 말 그대로 지금 한 4만 정도로 팍 줄었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또 본다 그러면 이 주택 거래량을 잠깐 본다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35% 줄었고요. 지방은 한 46%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조금 더 아까 말씀처럼 진짜 3월 대선 끝나봐야, 거래가 이루어져 봐야 설제 뭐 거래가 더 일어날지 아니면 매매 가격이 떨어질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거래량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봤을 때, 네네. 그 2018년도죠. 네네. 9.13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한번 급격하게 한번 줄은 적이 있어요. 네네. 19년도로 넘어오면서 그 겨울 그 비수기에, 네. 그때와 비교했을 때,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9.13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한 이후에 다시 또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이번 시점, 이번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을 본다 그러면요, 아까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선을 지켜보고 가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다음에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정책에 따라서 또 한번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변화를 한번 짚고 가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 추이가 계속 감소되는 부분도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부동산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3월과 6월 사이를 좀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지금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얘기했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금리 인상의 이 기조 언제까지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그거는 물가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 하는 목표는 2%인데 지금 3%를 넘어갔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물가가 7%, 8% 이렇게 계속 되면 예. 금리 계속 올려야 돼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3%대로 잡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지금 물건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배라든지 또 트럭이라든지 이런 우리 공급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심각한 물가 상승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건 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은행이 용을 써도 물가를 못 잡는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를 계속 올려서 경기를 죽여가지고 물가를 잡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아까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요게 지금 글로벌 요인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면 조심스럽지만 현재 지금 1.25% 기준금리인데 1월 달에 이 금월 말에 한 번 더 올릴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번 달에 안 올리면 적어도 3월 달에 미국이 올리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3월 달에 또 금통위원이 없으니까 4월 달쯤에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 한국의 기준금리는 2%로 훌쩍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할 것은 첫째, 물가 이거 쉽게 안 잡히는 거다. 물가 쉽게 안 잡히면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만약에 금리가 지금보다도 한 1%포인트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대출금리는 그보다도 또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준의 대출금리보다도 한 1%에서 거의 한 2%포인트까지 대출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집을 사시더라도 또 파시더라도 전세를 놓으시더라도 월세를 놓으시더라도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는 앞으로 한 2, 3년 동안 한국 경제가 겪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담이다. 그걸 우리 꼭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요, 집값은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갑니다. 제가 통계를 지금 봤더니요, 지난 한 5년 동안요, 전국의 물가지수, 그 KB 매매가격 지수가요, 마이너스로 돌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잡자고 생각을 하고 미루는 것은 그 전략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 마이너스로 간다. 저는 물론 국지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전체 지수로 보면. 그러면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네. 교수님 보셨을 때는 집값의 영향은 미비하다?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때의 주택 가격도 네.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어요. 없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1, 2%포인트 올라가더라도 증가율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지금 뭐 작년 통계를 보면 15%, 14%,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7%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한 4, 5%대로 가라앉기는 하겠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갈 거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 않는가. 적어도 과거 자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집값이 마이너스 돌아선 적 없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뭐 금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1월 달에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에서 사실 파월 의장의 이제는 목소리가 인터뷰에서 나온 이후에 말 그대로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출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파적 발언이 굉장히 세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의 속도가 굉장히 3월부터 이제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 시기는 확실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는 시장에 도래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금리 인상이 아파트의 영향인데, 근데 저는 잠깐 이제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사실 과거 통계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통계거든요. 사실
그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2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매 가격이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준선까지 저는 왔다고, 임계치가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의 영향이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소폭의 하락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올랐기 때문에 과거 통계로 좀 분석이 될까? 왜냐하면 2배 이상 올라오는 건 아마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셨거든요. 지금 많은 시청자분께서.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소폭 하락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여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더블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